안녕하세요. 어머나, 죄송해요. 네. 반갑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 도와줘도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치과 보철학 7주차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전에라서요. 한번 중간 정리를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정리를 진행을 했는데, 지난 시간에 좀 짧게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사실은 자료를 좀 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사실은 쓰지 않고 제가 자료를 쫙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엔 이 자료를 공유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공부를 한 자라도 더 잘하신다면 공유를 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클래스룸에 이 자료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잘 보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클래스룸에 시험 시간은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준비 잘해서 오시면 되는데요. 자, 모자 절대 안 되고 후드티 쓰시는 것도 절대 안 됩니다. 자, 머리는 묶으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뭐 이렇게까지 하나 싶으실 수 있겠는데,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시험이다 보니까 서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건 제가 뭐 과제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항상 여유 있게 드릴 수가 있는데, 시험만큼은 조금 격조가 있고, 그러니까 좀 깐깐하게 해야지 나중에 탈이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시더라도 위에서 제가 클래스룸에 공지했던 거 다 지켜주셔야지 입시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시면 되고요. 텀블러, 컵 올려놓는 거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서로 요거 잘 지켜주시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면서 시험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때 이제 대면으로 인사를 좀 뵙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2주차부터 6주차까지 배운 부분에 대해서 쭉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책이 특강에 최적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강이라든지 국가고시에 최적화가 되어 있더라도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한 부분을 자꾸 들으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준비한 거니까 핵심 내용들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양이 좀 될 수가 있지만 제가 흐름을 잘 잡아드릴 테니 눈 크게 뜨시고 귀 쫑긋 여시고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철 치료를 위한 기초 지식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죠. 보철 치료의 기초, 그리고 구강 해부와 교합입니다. 자, 국시에서는 치열군과 3차원적인 만곡, CR과 CO의 구분을 잘 해야 되고, 무치약 뼈 흡수 방향은 매년 나오는 단골 손님입니다. 자, 요 친구, 이 친구는 거의 뭐 선수급입니다. 자, 그리고 많이 나오는 친구들이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철 치료의 목표는 뭐다? 우리 정적 형태가 아니고 동적인 조화다라고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우리 치열은 3차원적인 곡선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자, 스피만곡이 있고, 자, 여기 또 하나 좀 적어 놓을게요. 전후적 교환만곡이라고 있는데, 자, 얘도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고요. 다만 얘는 어디다? 삼각치열을 바라봤을 때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문에 또 무슨 만곡, 뭐 이상한 뭐 만곡, 뭐 또 무슨 만곡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온 친구가 누구다? 우리 선생님들, 이 친구. 스피만곡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 보통 이래. 하견치서부터 교도정까지, 구치협측까지 연결한 교도정으로 하악의
보이는 측면을 바라보는 뭐 곡선 이러면 뭐다? 스피만곡이다. 근데 상악이면 뭐다? 전우적 교환만곡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상악인지 스피만곡은 하악인지. 자, 이거를 좀 구분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요 전우적 교환만곡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라고 제가 조금 이렇게 한번 적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스피만곡 측면이고요. 전후방적 앞과 뒤 옆모습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옆모습이 스마일 라인으로 하견치 교두부터 구치부 협측까지 연결되는 선으로 하과도의 전면을 잇는 하방 오목한 요 곡선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스피만곡의 기능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악 전방 이동 시 구치부가 분리돼서 닿지가 않고 떨어지면서 부딪히지 않게 잘 앞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뭐다? 스피만곡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교군의 수축 방향과 수직을 이뤄서 저작압을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친구 윌슨 만곡입니다. 알아두시면 좋은 친구. 자, 얘는 어디서 본다? 정면에서 본다 라고 했습니다. 자, 얘는 양쪽 구치부 상악은 요렇게 하악도 요렇게 그래서 상악도 오목 하악은 볼록 그쵸? 어떻게 보면 교수님 둘 다 오목인데요. 근데 상악은 요렇게 봐서 볼록이고 하악은 요렇게 봐서 오목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안쪽으로 오목하게 되어 있으니까 음식물이 어느 쪽으로 교환면 중앙 쪽으로 모아주는 역할이다. 절구원리다 라고 보시면 좋고요. 자, 구치 설측 경사로 저작압이 치아의 장축으로 전달되게 한다. 이렇게 치아 장축 방향으로 네. 전달되게 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만곡? 윌슨 만곡이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몬순의 구면선입니다. 자, 이거는 정말 많이 안 나오지만 우리가 몬순 곡선 때문에 알아두신 게 3D. 자, 윌슨과 스피 만곡을 결합한 걸로 자, 반경 4인치 이내에 우리 구 표면과 일치한다. 그래서 이 시초가 누구다? 현대 교합기를 만들 때 시초가 되었다. 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스피만곡은 옆에서 봤을 때 하방으로 어떻다? 오목하다는 거. 몬스는 반경 4인치라는 거. 자, 잘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하악의 턱 위치입니다. 국가구시 출제 빈도 별 4개죠.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중심이보다는 누가 많이 나오냐면요. 여기 중심 누구다? 교합이. 자, 그 다음 많이 나오는 친구 하악, 안정이 이 두 친구가 제일 빈도수가 많습니다. 자, 중심이는 뼈가 위치한 자리예요. 자, 치아랑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하악 과두가 어떻다? 관절내 최상방 전방의 위치에서 자, 관절원판 중앙에 딱 닿은 상태. 그러니까 얘는 이가 없으나 이가 있나 없나 어떻다? 똑같다. 뼈의 상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특징이 치아 없어도 재현이 어떻다? 가능하면서 골격적인 위치. 그래서 누구에게 한다? 초위치나 전학 재건 시 치아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할 때에 어디 위치를 본다? 턱의 중심 위를 본다. 라고 했습니다. 자, 중심교합이 같은 말로 제가 뭐라 그랬죠? 교두 감합 위입니다. 자, 치아 무는 습관인데요. 자, 얘는 턱관절 위치와 어떻다? 무관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냥 단순히 뭘로 본다? 상하체가 최대 면적으로 긴밀하게 맞물린 상태를 뭐라고 한다? 중심교합이 또는 교두감합이 라고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용어 잘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특징은 치아 상신의 마모에 따라서 변하기도 해요. 가변적. 자, 얘는 불변, 가변. 잘 알고 계시고요. 자, 단일 보철할 때 크라운이나 간단한 브릿지 같은 거 할 때는 누구를 쓴다? 우리가 중심 교합이. 치아가 많을 때는 우리가 기준점은 중심 교합이로 본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악 안정이가 있었어요. 자, 이 하악 안정이는 근육의 휴식이에요. 자, 기준 개폐구 균형을 이뤄서 턱이 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죠? 마스카라 할 때나
드라마에 잘생긴 남자를 봤을 때, 멋진 풍경을 봤을 때 입이 약간 나도 모르게 스르르 벌어지는 그게 뭐다? 하악 안정이다. 자, 상하 치아가 2mm에서 4mm 정도 떨어져 있다. 라는 거. 이거를 프리웨이 스페이스라고 하고 공극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요거 잘 알고 계세요. 공극이라고도 부른다. 자, 그래서 수직 고경, 코와 턱에 설정할 때 기준이 자, 이 공간 2mm에서 4mm보다 더 짧게 하면은 너무 이가 빨리 부딪히니까 불편한 거예요. 하악이 편하게 쉬어야 되는데 편하게 못 쉬니까. 그래서 그때는 뭐가 생긴다? 근육통과 막 턱 관절 소리가 많이 생긴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좀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되는데 중심위로 미끄러짐입니다. 자, 우리가 중심위 상태에서 턱을 닫아서 치아가 처음 닿는 조기 접촉 꽉 물기 위해서 하악이 어디다? 교두감압이 또는 중심교합이 위치로 1점에서 1.25 정도 미끄러진다라는 거예요. 자, 턱에 있을 때는 딱 먼저 닿는데, 자, 우리가 치아가 편하게 무는 게 편해서 어떻게 된다? 턱이 앞으로 1에서 1.25mm 정도 살짝 미세하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자, 요거는 그냥 알고만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중심이는 누구다? 뼈의 고양이였다. 그래서 얘는 이거 있으나 없으나 위치는 똑같다. 자, 그리고 중심 교합이 교두 감압이는 치아가 무는 습관이다. 자, 이거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이어서 치아 상실 후 도미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친구들도 많이 나오는 친구들이에요. 자, 하악 치아 이동입니다. 자, 이때는 항상 치아는 어떻게 이동하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자, 일단 치아가 하나 빠졌습니다. 자, 얘가 안녕, 나 떠날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앞으로 쓰러진다 라는 거예요. 자, 인접치가 근신경사. 자, 교수님 뒤에 치아도 움직일 수 있지 않나요? 있어요. 근데 하지만 움직이는 속도가 우리가 모든 치아는 근심으로 가려는 성질이 있어서 조금 더 6번이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발치 공간 임조치가 쓰러지면서 교합평면이 붕괴된다. 자, 이 삽입로 차단은 무슨 삽입로 차단? 치아가 들어갈 삽입로가 차단이 된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옆에 치아가 쓰러지면, 오, 아싸, 여기 볏어. 그러면 누가 나온다? 대합치가 정출된다. 라는 거. 자, 이 키워드. 자, 맞물리는 치아가 없으니까 솟구쳐서 부철 공간이 부족해진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교합평면이 붕괴가 되니까 뭐가 돼요? 조기 접촉이 되고, 조기 접촉이 되니까 교합이 불편하고, 이 교합이 불편하니까 치아가 부딪히는 친구가 아프니까 외상성 교합이 생긴다. 라고 해서 이 치아가 또 더 빨리 빠지는 악순환이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서 많이 나오는 진짜 요거 정말 많이 나와요. 모의고사라고 해서 모고 정말 엄청 나오는데 자, 이거 진짜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자, 치조골 변화. 자, 상악 같은 경우는 구심성 흡수 이거 다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자, 상악 같은 경우는 바깥쪽이 녹는다. 상방과 내방으로 상방 이거 하여튼 아예 다 필요 없고 자, 바깥쪽이 먼저 녹아서 악공이 어떻게 보인다? 축소돼서 보인다. 자, 요거 꼭 잘 알고 계세요. 상악은 어떻게 된다? 바깥쪽이 먼저 녹아서 축소돼서 보인다. 상악은 소심하다. 그래서 시옷. 자, 하악은 안쪽 설측이 녹는다. 그래서 악공이 커 보인다. 자, 요거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결과는 어떻게 된다? 그래서 환자는 주걱턱처럼 보이는 양상을 띄어서 교차교합의 배열이 필요한데, 자, 다 필요 없고, 상악은 뭐다? 바깥쪽, 우리가 순축, 보이는 쪽이
흡수가 돼서 악궁이 작아져 보이고 하악은 어떻다? 설측이 흡수가 되니까 악궁이 커져 보인다 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상악이 상대적으로 쪼그라드니까 하악이 더 커 보인다 이겁니다. 자, 꼭 잘 외우셔야 돼요. 이거 진짜 많이 나와요. 엄청 많이 나와요. 완전 강조. 자, 안모 변화입니다. 자, 여기 안모 변화. 수직고경 턱과 턱 끝이 코와 턱 끝이 사이가 이가 없어지니까 자꾸 이제 턱이 더 사이가 가까워져요. 자, 가까워지니까 팔자주름이 심화가 되고 그 다음에 국악가수 입꼬리가 처지고 그 다음에 입술이 함몰돼서 노인성 안모 노인성 안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잘 내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국가고시 대비 실전 문제를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하악의 기준 위치 누구를 물어보는 문제 여기 중심이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중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치아 상실 중심이는 치아가 상관이 없었다. 턱의 위치만 봤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 치아가 상실되거나 닳게 되면 그 위치가 변하는 아니다. 하악 안정인 상태에서 이미 아닌데 이거 얘는 하악 안정인을 물어본 거지. 자, 상하치아 최대 면적으로 톱니바퀴죠. 이거는 교두감압에 물어본 거다. 자, 답은 뭐다? 치아 접촉과 무관하게 위치한 볼변의 골격적 위치다. 누구다? 답은 4번이다 라는 거죠. 자, 평소에 밥을 다 먹거나 침을 보는조사 때 이것도 교두 감압이의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키워드를 잘 보셔야 돼요. 다수의 치아 상실 후 무치약 환자에서 나타나는 뭐다? 치조골 흡수 패턴. 어머, 무치약이래요. 자, 상악은 어떻게 된다? 바깥쪽, 하악은 설측이다. 안쪽 뼈? 일단 틀렸죠. 하악은 원심성 흡수가 일어나서 하방 및 외방으로 아까 원심성 흡수라고 그랬죠. 설측이 된다. 원심성 흡수. 이거 맞고, 그쵸. 자, 상악 모두 구심성 흡수. 얘는 아니죠. 하악은 아니고 상악만 구심성 흡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상악은 바깥쪽은 뼈가 남고 안쪽은 먼저 녹는다. 아니죠. 답은 뭐였다? 2번. 자, 얼굴이 증가가 아니고 감소해서 얼굴 길이가 짧아진다라는 거죠. 자, 3번 교환만곡 해보겠습니다. 자, 윌슨만곡은 측면이다. 아니죠. 정면. 스피만곡은 측면이죠. 몬순의 구면설은 10인치가 아니고 4인치였고 스피만곡은 하악 견치서부터 오목한 곡선이다. 답은 4번이었죠. 자, 이런 식으로 자,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서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쭉 넘어갑니다. 자, 고전성 부철물이에요. 자, 재료 특징 전부금속관입니다. 자, 올 풀메탈 크라운이라고 하지만 우리 전부금속관이라고 꼭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연성 전성으로 최적의 적합도가 좋고 2차 충치가 예방이 되고 치아 삭제량이 최소화된다라는 최고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자연 치아 마모 속도가 유사해서 대합치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단점은 심미성이 부족하고 요 앞니 전칩을 절대 못하죠. 자, 그리고 높은 열전도율로 생활치에는 시린 증상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좀 괜찮아진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도제 금속관입니다. 자, PFM이라고 해서 금속 위에 도제를 올려놓는 건데 자, 이중 구조로 금속뼈대와 도제 겉면으로 강도와 심미성을 둘 다 줄 수 있는 최적의 가성비 있는 조건이죠. 자, 그리고 합리적인 비용이다. 그래서 대중적으로 많이 쓴다라고 했습니다. 자, 교수님, 요즘 PFM도 많이 안 하는 데도 있어요. 다 지르코니아로 하기도 하는데 시험 볼 때는 사실은 옛날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옛날 기준, 옛날 왜냐면 지금 이게 53회 벌써 국가고시가 53회거든요. 근데 아직 53회 전에 PFM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거만큼 합리적인 건 없었어요. 지르코니아 나오기 전에 그렇게 블럭으로 파파파파 깎기 전에. 그래서 교수님 다르지 않나요? 다릅니다. 시험 기준은
50년 전 기준이라. 아시겠죠? 50년, 30년 최소 그 기준이라 아직 현재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떡해요. 시험이니까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죠. 자, 그래서 그거 잘 보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때 질문이 들어온 게인데, 교수님, PFM이요. PFM 말고 이제 정보 도제관 할 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그래서 PFM 합리적인 대중으로 잘 쓴다. 그리고 잇몸 texture 시 뭐가 보인다? 블랙라인이 노출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금속과 도자기를 두 개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다? 삭제량이 증가가 된다. 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전부 도제관입니다. 야, 얘는 전부 다 도제관이네. 그걸 올 세라믹 또는 지르코니아라는 보철물 이름이 전부 도제관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얘네는 친미성, 신체 친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 알러지 있는 환자들을 쓸 수가 있고 변색 착색이 없다. 영원히 간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단점은 뭐다? 파절 위험이 있다. 교수님, 지르코니아 잘 안 깨지는데요. 아니요. 우리는 뭘로 봐야 된다? 올 세라믹. 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다 삭제가 필요하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요거 하나 좀 설명을 드릴 내용이 뭐냐면 퀴즈에서 여러 가지 질문이 들어왔어. 여러 가지 이제 같은 내용의 질문이 좀 들어온 게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문제에서 지르코니아랑 이제 올세라믹과 지르코니아의 방사선 투과성에 대해서 그때 한번 질문이 들어왔던 게 있어서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올세라믹 같은 경우는 여기 같은 경우는 글라스 세라믹이라는 계열이에요. 그리고 지르코니아는 그냥 이 지르코니아 블럭 자체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 방사선 투과성, 지르코니아는 방사선 사진에 엑스레이를 투과시키지 못해요. 갑자기 저희 빅스비가 투과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얘는 불 투과성으로 나올 확률이 높아요. 하얗게. 자, 그래서 골드나 PFM, 전부금속 간이나 도제금속 간의 메탈처럼 시각적으로 거의 구분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임상적 영향은 방사선 불투과성이 너무 강해서 보철물, 내부 하방과 치어 구조를 볼 수 있다 없다. 지르코니아는 볼 수 없어요. 자, 하지만 일반 올세라믹, 우리가 시험 보는 기준에 두고 올세라믹은 방사선 투과성이 보통보다는 살짝 높은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유사성이 누구냐면 범랑질과 상아질과 약간 비슷해서 옅은 회백색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PFM 찍으면 잘 생각해 보세요. PFM이라는 도제를 찍으면 여기는 방사선 불투과성이 하얗게 나오는데 여기는 투명하게 나오죠. 자, 이 재료랑 올세라믹 재료랑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엑스레이가 투과하기 때문에 지르코니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어둡게 보인다. 치아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보철물의 경계 부분이나 상대적으로 지르코니아보다는 관찰하기 유리하지만 세라믹 두께나 제조사에 따라서 변화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을 제가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서. 자, 얘는 불투과성이고 얘는 투과성이긴 투과성인데 두께나 위치나 아니면 모양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좀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옛날에 올세라믹 재료 펠트 스파틱, 엠프레스, 이맥스 이런 게 있었는데 자, 그런 재료들은 좀 투과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제 막 엄청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막 기공 전문을 한 게 아니라서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엑스레이 상에서는 지르코니아와는 다르다라는 거 좀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볼 때는 우리가 30년, 40년, 50년 전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지르코니아, 올세라믹에 대한 기준으로 문제를 푸시면 틀릴 수가 있어요. 그건 보존학도 아직 그렇고 그래요. 아시겠죠? 보존하기 특히 레진이요. 요즘은 레진 강도가 너무 많이 좋아졌는데 진짜 너무 월등하게 좋아졌거든요.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옛날 시험은
약한 레진, 플로우 레진, 정말 하드 레진, 진짜 옛날 레진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강도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 재료로 시험 보시면 큰일 난다라는 거. 자, 그리고 GPT한테 물어볼 때도 현재 재료를 설명을 하기 때문에 잘 물어보셔야 돼요. 특히 임상 과목은 잘 물어보셔야 돼요. 자, 나머지는 2차 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